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24분입니다. 김종숙님, 기피 신청한다고 받아주나요? 라고 하셨는데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좀 있습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요, 높지는 않은데 10에서 15% 정도는 됩니다. 이 정도는 사실 법정에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보통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90% 이상, 거의 95% 이상씩 발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 이상의 기피 신청 인용률이 있다는 것은 나름 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도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볼 때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려니 이건 좀 쪽팔리고, 그런데 기피 신청 내용이 좀 그럴싸하다 싶으면 적절한 시간대에 재판부를 교체해 버립니다. 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기피 신청을 처리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인데 사실상 기피 신청이 기각될 시점에 맞춰 가지고 재판부가 인사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재판부가 변동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 내에서 재판부가 좀 바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재판부를 바꾸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라는 얘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한 번씩 풀어볼게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의 레임덕, 비상 걸린 검찰청입니다. 자, 윤석열 정권이 레임덕에 빠졌다. 자, 이제부터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다. 이 얘기는 사실 저만 하는 얘기는 아니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이 패배할 경우 빠르게 레임덕 상황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예상은 많은 분들이 해 주셨습니다. 저만 한 거 아니고요. 심지어는 이 수구 꼴통들도 아유 이거 레임덕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제? 라는 얘기를 사실 자기들도 해왔어요. 예, 자기들도 이제부터 레임덕이다. 선거에서 이렇게 대패하다니 레임덕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 밖에 내기 어려운 거죠. 입 밖에 내기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고 있습니다. 자, 레임덕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자, 도대체 레임덕이란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의 일부입니다. 동아일보에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김순덕인가요?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궐선거 참패에 또 지면 윤석열 바로 레임덕. 자, 여기서는 또 지면이라고 얘기했지만 레임덕이란 말을 거론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레임덕을 지금 일제히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이른바 윤비어천가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엄청나게 띄워주는, 속된 말로 빨아주는 기사들로 넘쳐나던 언론들 아닌가요? 근데 그 언론들에서 일제히 레임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지면 레임덕이라고 조금 분위기를 뭐 전문용어로 톤 다운, 레벨 다운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모든 언론에서 윤석열의 레임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 번 더 지면 레임덕이라고 하지만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것을 본인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레임덕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차마 이들이 레임덕이란 말을 할 수나 있을까요? 자, 어떤 언론사에는 아예 이렇게 레임덕이란 말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조기 레임덕을 막는 유일한 탈출구 운운이라고 경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조기 레임덕이라는 것이 시작됐고 아직은 탈출구가 있지만 네가 선택할 것은 뭐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뉴시스 보도를 보면요. 여기서 또 레임덕이라는 말이 또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선 참패의 수도권 위기론 지도부 책임론 대두라고 하면서 정권 중간부터 레임덕에 처할 상황이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한 번 더 지면 레임덕이라고 하면서도 당장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경고도 있지 않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지금 이미 레임덕 상황이라는 거를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제히 지금 언론에서 레임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부인하고 싶겠지만, 검찰은 부인하고 싶겠지만 레임덕 상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거는요, 미디어팬이라는 아주 극우 언론사의 보도입니다. 윤석열이 사면한 김태우 참패, 민주 진교원 압승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잠시만요. 아이고. 상상 이상의 패배에 윤석열 탓은 못하겠지만 김기현 책임론은 커질 거다라고 본인들이 얘기해요. 윤석열 탓은 참아도 못하지만 김기현 책임론은 커진다. 이게 뭐예요? 겉으로 말은 못해도 이건 윤석열 책임이다. 윤석열 때문이다. 윤석열 지가 내리꽂은 사람이 졌으니까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도 사실은 뭐가 들어있죠? 레임덕 상황을 인정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보궐선거 그것도 전국에서 딱 한 군데서 하는 보궐선거 졌다고 무슨 레임덕이냐. 아니 지들이 레임덕 상황을 만들었잖아. 왜 여기에 김태호 같은 사람을 내리꽂느냐고.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의 대리인이었잖아. 그 윤석열의 대리인 더군다나 이 사람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을 또 내리꽂는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또 내리꽂는 건 뭐야? 오로지 윤석열의 사람이다. 윤석열의 분신이다. 이기 때문에 꽂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졌어. 그럼 바로 레임덕이지. 이 상황이 레임덕까지 올 수 있는 거. 강서 보궐선거가 레임덕까지 오게 된 거는요. 윤석열이 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바지를 한 거예요. 지 멋대로 한 거지. 윤석열이라는 애는 이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야 까라면 까! 이런 식이죠. 까라면 까! 해서 깠는데 망한 거야. 그러면 까라고 억지 부린 놈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레임덕이지 뭐. 자,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도 난처해지게 됐다. 윤석열이 김 후보를 강서구청장으로 재출마시킨 것 때문에 책임론을 비껴가기 어렵다. 총선의 전초적인 성격을 가졌는데다가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이라고까지 여겨졌기 때문에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다. 정말 극우 꼴통이라고 불리는 언론사 아닌가요? 이재명 까는데 제일 앞장섰던 데입니다. 이런 데서 레임덕이 가속화될 거라고 했단 말이야. 얘네들도 아는 거죠. 이제 레임덕입니다. 무엇보다도 수치로도 나오는 게 있죠. 선거가 되기 전에 선거하기 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인터넷이 잠시 끊겼습니다. 인터넷 잠시 끊겼고요. 지금 버퍼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윤석열의 레임덕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렇게 버퍼링이 걸립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잠시 한번 설명을 추가로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 여론조사에서 뭐가 나왔다? 61.7%가 보궐선거가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죠. 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거 이 보궐선거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야
라고 일반 시민들도 말하고 있던 거고 일반 시민들도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 자, 강서구청장 선거가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뭘 말한다? 예, 지금처럼 했다가는 한마디로 윤석열 밑에 있다가는 총선도 망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뭐다? 다시 말하자면 탈윤석열 분위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총선에서 윤석열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윤석열 중심 체제로 총선을 하게 되면 총선에서 망한다. 그러면 후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도 나도 탈윤석열을 하겠다. 사실 나 윤석열을 하고 별로 안 친해라고 선을 긋는 방식으로 나올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오늘 어디서 제가 재밌는 사진 하나 봤는데요. 장제원 의원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장제원 의원이 부산 사상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지역구가. 그런데 이 장제원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플랜카드를 걸었는데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되게 조그맣게 적는 거야. 보통 국민의힘이라고 크게 쓰지 않나? 근데 되게 작게 적은 거예요. 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어. 작게 쓴다고 뭐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색깔부터가 바뀌어요. 국민의힘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이지? 그런데 이번에 장제원 의원이 건 플랜카드는 무슨 색? 보라색. 장제원이 보라색 플랜카드를 걸었답니다. 자기. 야, 사실 이게 뭐 해석을 뭐 여러 가지 할 수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제원 같은 윤핵관이 윤석열을 앞에 안 내세우고 국민의힘을 앞에 안 세우고 약간 뒤로 물러서네 선긋기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예. 그리고 갑자기 웬 보라색? 참네. 예, 뭐 지가 통합진보당이야? 자, 이미 여기에서 레임덕 조짐이 비치는 거죠. 윤핵관이라는 장제원조차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 솔직히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 장제원이 그럴 줄 알았어. 걔 원래 그런 애였어. 또는 아니 장제원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였다? 윤핵관이었는데 슬슬 윤핵관에서 밀려나는 분위기였잖아요. 윤핵관보다 높은 곳에 뭐가 있다? 검핵관이 있더라. 검핵관들이 알짜배기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장제원의 자리는 점점 입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동안 장제원이 뭐 좀 해보려고 되게 설쳤는데 이제 몽땅 사실 뭐 큰 의미가 없었죠. 특별하게 뭐 타격감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 장제원은 좀 찌그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장제원이 얼마 전에 자기 SNS인가요 어딘가에 이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맹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발톱을 숨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발톱 숨기고 있어야 된다고. 발톱을 숨기겠다는 얘기 아니라 자기 말이잖아. 자, 그 발톱 숨긴다는 얘기를 하고 플랜카드가 보라색이 되고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크게 작아지고 뭘 의미한다? 탈윤석열이죠. 달리 말해서 이건 뭡니까? 레임덕의 시작이 됐다는 걸 윤핵관들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자, 이런 분위기 검찰도 알겠죠. 근데 검찰은 이런 분위기가 너무 싫을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레임덕을 부인하고 싶을 겁니다. 아니, 레임덕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다? 각종 압수수색이 어제 진행된 이유, 그리고 오늘 날이 밝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백현동만 불구속 기소했대잖아. 그러면 뭐 대북 송금은 추가로 할 게 있다는 얘기죠.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한 번 뭔가 시비를 걸어보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대북 송금만 가지고는 좀 화력이 약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한다? 의미가 없죠. 힘들 거예요. 그 자체로든. 그러니까 뭘 걸고 나온 거예요. 예. 또 법화 얘기를 들고 나온 거야. 사실 이 과정 자체가 검찰의 이 속내나 속셈이나 꼼수가 빤히 보이는 겁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재명을 끌고 들어간다. 그러면서 새로운 수사 아이템을 막 공표한다. 법카. 뭡니까? 우리 이재명 계속 괴롭힐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 예. 레임덕을 막겠다는 겁니다. 레임덕이 날 것 같으니까 이 레임덕을 부인하고 싶은 게 지금 검찰의 속내인 거죠. 자, 그런데 검찰이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 자신들이 밀리고 있을 때 좀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면은 하는 짓이 있죠. 뭐다? 예, 압수수사죠. 압수수색이죠. 이번에도 역시 압수수색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백현동 의혹을 먼저 기소를 했다. 그 다음에 뭐 법카 유용 이 관련해 가지고 전담 수사팀을 가동했다. 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즉 뭐다? 예, 검찰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대북 송금과 법카 가지고 또 괴롭히겠다라는 의도를 명백히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계속 자유롭게 날아다니게 놔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거죠. 지금 상태에서 이재명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면 뭐다? 예, 윤석열 레임덕은 바로 오는 거야. 총선 패배는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걸 어떻게든 간에 막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대북 송금과 법카 문제로 시비를 걸겠다라는 겁니다. 수사를 정치에 악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쯤 되면은 누구나 야, 검사라는 새끼들이 이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구나. 수사 핑계 삼아 정치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아이템이 더 덧붙여졌죠. 뭐다? 예. 지난 대선 때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허위 보도, 허위 기사 보도를 했다. 허위 보도 의혹 이런 걸 하면서 또 떠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뭐 송영길 대표도 물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밀리지 않는 시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 가짜 녹취록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자, 이게 바로 어제 있었던 뭐 그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 김재훈 의원, 김병욱 의원의 그 보좌관 최현 씨하고요. 그 허재현 기자하고 뭐 자료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가짜 녹취록이 오갔고 그 가짜 녹취록을 가지고 보도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인 거죠. 일단 가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됐고요. 최현이라는 사람하고 허재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이 보도가 나가는 시점에 허재현 기자하고 방송 같이 했었잖아요.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어. 예, 제가 디테일한 얘기는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최재경 전 검사장 있죠. 제가 그래서 어제 최재경 검사장한테 따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거기 등장한다는, 녹취록에 등장한다는 내용이 아니면 악마의 짜집기입니까? 아니면 전혀 없는 거를 만들어낸 겁니까? 라고 하니 최재경 검사장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 안 봤어요. 한 번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라요. 라고 합니다. 자, 검찰은요. 이 녹취록이 허위다. 거짓말이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 수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막상 당사자인 최재경 검사장은 저 내용을 잘 몰라요. 보지를 못했어요. 라고 한다면 뭘 말합니까? 검찰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아.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이런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최재경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맞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안 물어보고 이거 허위라고 떠들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뭐 여하튼 뭐 왜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 이게 선거날 아침에 터진 일 아닙니까? 이 선거날 아침에 이걸 터뜨리고 또 하나는 뭐 백현동 의혹으로 오늘 이재명 대표를 또 기소하겠다. 이건 뭐다? 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괴롭히겠다. 즉 레임덕이 오는 상황을 어떻게든 간에 막아보고 싶다라는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낸 겁니다. 지들이 레임덕을 막아본다고 해서 막아지는 건 아니죠. 이미 시작이 돼버렸기 때문에. 당장 윤석열의 레임덕을 이끌어온 가장 큰 요인은 사실은 검찰이죠. 검찰 지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왔을 겁니다. 근데 정치적인 수사, 어거지 수사, 증거가 없으니까 진술을 만들어내고 진술이 안 나오면은 사람을 괴롭혀서 누군가를 누명을 씌우려는 그런 짓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런 기도가 번번이 무산될 때마다 윤석열은 레임덕에 빠지는 거죠. 검찰 스스로 이런 레임덕을 만든 것인데 자기들이 이렇게 수사를 또 한다고 억지 수사를 또 한다고 이 레임덕을 벗어날 것 같아? 가짜는 소리죠. 자, 뭐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압수수색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압수수색들은 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공작의 일환입니다. 그리고요. 레임덕이 거론되기 전에 선수를 쳐서 어떻게든 간에 선거 패배를 덮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거 모든 사람이 윤석열이 패한 이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새로운 의제를 딱 던져가지고 윤석열이 피했다라는 얘기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마치 옛날에 군사독재 정권이 자신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간첩 사건을 터뜨리던 것과 참 비슷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때 전두환이고 노태우고 지들 분리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또 선거를 앞둔 시점이 되면 꼭 보면은 이른바 간첩단 잡았다고 그런 거 막 퍼뜨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딱 그 상황 그대로 똑같은 모습인 거죠. 근데 그 당시 군사독재 정권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 자신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쓸 수 있는 카드라고는 북한 얘기를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급기야 북한한테 가가지고 총 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정치를 어떻게 하든지 잘 해가지고 국정을 잘 운영해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부강하게 하고 외교를 튼튼하게 하고 국방을 유능하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걸 했겠지. 근데 그걸 못해. 얘들이 국방을 알아, 외교를 알아, 경제를 알아, 민생을 알아. 몰라요.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이제 퇴직하면 더 많은 돈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들이 우리 같은 서민들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아니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겠습니까? 어린 밥버릇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수사밖에 없는 거예요. 수사를 해가지고 야당의 목을 조이고 민주진보 진영을 두들겨 패고 그래서 윤석열 쪽으로 모든 시선이 몰리게끔 하는 겁니다. 야당은 나쁜 놈, 이재명은 죽일 놈, 민주진보 세력 얘네들 전부 다 거짓말쟁이, 빨갱이 요렇게 몰고 가서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들이 살아날 것 같거든. 수준 이하죠. 정말 수준 이하입니다. 독재 정권, 전 세계 독재 정권이 보여줬던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역사상, 전 세계 역사에서
늘상 보아왔던 독재 정권의 모습들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석열 독재 정권이 이렇게 우리 민주 시민들, 우리 민주 진영을 괴롭히고 갈라치기 하고 누명을 더 씌우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거침없이 몰아쳐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거침없이 몰아쳐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다. 쟤네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협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무슨 협치야, 무슨 협치. 상대방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이런 극단적인 대결, 이런 극단적인 대결을 벗어나야 된다.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 니는 독재 정권과 한 하늘 아래서 살 수 있나 보지?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어떻게 독재 정권하고 협치를 합니까? 어떻게 독재 정권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독재 정권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독재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들하고 같이 공존을 하라고? 김진표 같은 새끼들, 그냥 그런 새끼들부터 죽여야 돼, 진짜. 아우, 씨. 어우, 덥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침없이 몰아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봐주지 말고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승기를 잡았을 때 이 승기를 계속 몰아서 거침없이 몰아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탄핵은 물론이고요. 50억 특검, 그 다음에 김건희 고속도로 특검, 특수활동비, 국정조사와 특검, 그 다음에 각종 문제성 예산을 다 삭감하는 등 강한 면모를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주춤거리면 안 됩니다. 세게 밀어붙여야 돼요. 계속해서 지금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한동훈이 왜 지금 또 수사하고 이런 줄 아세요? 예. 지 탄핵당할 것 같으니까 당장 윤석열 정권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지가 탄핵당할 것 같으니까 탄핵을 피하려면 어떻게 돼? 민주당을 박살내야지 탄핵을 피하겠거든. 예. 적이지만 한동훈의 태도가 지금 딱 우리 민주당 쪽에서 해야 될 태도예요. 적을 입 다물게 하려면, 적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면 공격이 최상의 방어예요. 특히 한동훈 같은 놈한테는 한동훈이 지가 잘못한 게 드러났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 봤어요? 잘못했다고 해서 지 잘못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해서 주춤거리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라고 오래 큰소리 치는 놈 아닙니까? 이런 놈들한테 협치를 기대합니까? 공존을 기대합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놈이 배신자고 밀정이고 썩어 빠진 놈이에요. 그런 새끼들이 수박이야. 거침없이 몰아쳐야 합니다. 현대전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3대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전의 전술, 전략, 작전 개념을 수립을 하는 거는요. 오래전부터 참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 현대전에서 이 작전 개념을 정립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준 것은 독일이거든요. 독일이 전격전을 한다든지 기습전을 한다든지 또 공수부대를 이용한다든지 전차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현대전 전술의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군사 전략 전술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 원형을 독일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독일군의 제일 강점은 뭡니까? 빠른 공격입니다. 기습을 하고 빠르게 공격을 해서 원하는 전략 목표를 단시간에 점령하는 거. 그래서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이게 독일 전술의 기본입니다. 기습과 기동이죠. 자, 여기에 최근 현대전의 이 전략가들은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공세유지. 공격을 했으면은 그 공격을 계속 끌고 나가야 된다.
속된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선빵 날렸으면 선빵 날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두들겨 패야 된다. 상대방이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기습을 해서 내가 중요한 전략 목표를 차지했다. 그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다음 전략 목표를 찾아서 계속해서 기동을 하고 마침내 적이 더 이상 저항할 의지를 상실할 때까지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 공세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세 유지입니다. 심지어 요새는 뭐 수비도 공격적으로 하라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작게 5027이 작게 5025나 뭐 이렇게 바뀐 걸로 503027 뭐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공세적 작전 개념을 썼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초기에는 방어하다가 북한의 공격 능력이 그러니까 공세 전환점에 오게 되면 우리가 반격을 한다.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군의 전략 개념, 전술 개념이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완전히 바뀌죠. 소위 말하는 공중 강습 부대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방어 중에도 적 후방에 아군 전력을 투사해서 적이 빨리 전력을 소모하게 만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중요한 얘기는 공세 유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뭐 독일 얘기하고 한 이유가 공세 유지란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세를 잡았을 때 공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쭉 몰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동안 얘기했던 한동훈 탄핵이니 각종 특검이라든지 특수활동비 문제라든지 이 부분 멈추지 말고 몰아쳐 나가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주춤거리는 놈들이 있다면 그거는요 윤석열 정권의 밀정입니다. 그거는요 사실은 검찰이 심어놓은 뿌락지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님 가만히 있으면 당합니다. 선제 공격이라고 하셨고요. 코코아 갬성님 맞아요. 공세 유지 민주당에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어떤 분이 한국에도 강습여단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강습여단이 있습니다. 사실은 구사단을 지금 강습 공정사단으로 재편하는 중이고요. 이 사단이 완전히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편성이 됐는데 201, 203, 205 요 세 여단을 205 제가 알기로는 203인가 205인가 없어졌던 걸 알고 있는데 현재 재창설 추진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중 강습 부대로만 이루어진 사단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 중이죠. 이 사단 같은 경우.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김남기님, 검세한테 겁나게 당하셨나봐요. 당했다기보다, 글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자세한 얘기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검사들을 믿을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 많이 했고요. 사실 검사들한테 뒤통수는 많이 맞아봤죠. 그러니까 뒤통수가 납작해. 네,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밤이었거든 앞채